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고요. 추위가 다가와서 겨울 같은 겨울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이즈 오버이라고 발표하셨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벗고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렌터가 가지고 온 책은 승자의 뇌라는 제목입니다. 원제는 위너 이펙트, 승자 효과입니다. 지은이는 이안 로버트슨이고요. 옮긴이는 이경식,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책 분량은 390페이지, 책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 책은 초판 1세 발행이 2013년 8월 2일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빨간 글씨로 뇌는 승리의 쾌감을 기억한다는 문구가 있고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이안 로버트슨을 보겠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인지신경과학자이고요. 신경심리학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입니다. 현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교의 교수이고요. 250여 편의 논문들이 네이처, 브레인 등 수많은 과학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마음을 조각하다, 상상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집중력을 잃지 마라 등 있습니다. 승자의 뇌라는 이 책의 차례를 보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장, 피카소 아들의 미스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자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의해 승자 혹은 패자가 결정될까 하고 묻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우리에게 세계적인 천재 화가로 알려지고 유명한 데 비해서 그의 아들 파울로 피카소는 한평생을 여기저기 떠돌고 방랑하면서 술독에 빠져서 무책임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삶은 아버지 인생과 대비되는데요. 저자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최고의 화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째서 그의 아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까? 이 질문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의해 승자 혹은 패자가 결정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식, 그 잘못된 명제를 반박합니다. 승리는 혈통과 관련이 없고요. 유전자와도 별로 관련이 없다고 저자는 답합니다. 만약에 승자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면 승자의 자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성공을 거두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07년 코펜하겐 대학교 모르텐 베네드센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기업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설립한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가족 구성원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면 기업 수익성은 4% 이상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나중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답니다. 성공은 성공의 심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울로 피카소는 자기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 명성, 그리고 천재성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그늘은 그늘 덮인 사람의 삶에 모진 시련을 줄 수 있습니다. 1996년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의 수니아 루타 교수와 예일 대학교의 카렌 다반주 교수가 15세에서 16세 청소년 두 집단을 조사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았던 부모의 자식들이 가난한 부모의 자식들보다 어째서 더 불행해질 수 있는지 탐색했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부모와 덜 가까웠다고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열심히 노력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아버지였고 자신의 천재성에 흠뻑 취한 자아도취자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자식들이 자기 부모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시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아들 라클렌 머독이 그 예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아들 한스 아인슈타인도 저명한 수역학 공학자가 됐는데요. 이 두 아들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승자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빚어지는 게 아닐까요? 더블린 비콘 병원 임상심리학자 피오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부모의 자식들이 거둔 성취 정도가 의외로 낮은 특이한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인간 게놈 배열, 즉 인간의 존재와 행동의 많은 부분이 이미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유전자적 숙명론을 저주합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 주인공인 당신을 아무것도 주체적이고 주동적으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어느 뛰어난 학술 논문의 내용을 당신이 믿는 순간 그 믿음은 말이 씨가 되는 예언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경고합니다. 아이를 칭찬할 때는 그 아이가 똑똑하다고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끈기 있게 노력했고 또 창의성을 발휘했는지 말해주면서 칭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1장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승자는 분명 타고난 운명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장 변신 물고기의 미스터리. 저자는 수많은 연구자들보다 승자 효과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마이크 타이슨의 프로모터 돈 킹을 꼽습니다. 타이슨이 감옥에서 3년을 복역하고 나오자 돈 킹은 마이크 타이슨의 뇌를 바꾸기로 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미국에서는 토마토 캔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토마토 캔으로 아일랜드 출신의 피터 맥닐리를 타이슨의 상대로 지목합니다. 89초 만에 타이슨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 토마토 캔으로는 필라델피아 출신 버스터 마티스를 고르는데요. 3라운드에서 마이크 타이슨이 우승합니다. 자, 세 번째 토마토 캔과의 경기는 9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타이슨의 두뇌가 3번의 성공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연구들은 승리가 테스토스테론을 분출을 유발하며 또 승리를 맛본 동물이 다음번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둘 확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또 경기 전에 테스토스테론 분출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경기에 이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토마토 통조림 깡통처럼 약한 상대를 붙여주어서 테스토스테론이 최대한 분출되게 만들어서 강력한 상대와 싸울 때보다 큰 힘과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돈킹과 같은 유능한 프로모트를 곁에 두는 게 우리의 숙제 같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전력이 대등한 두 복싱 선수가 빨간색 셔츠와 파란색 셔츠를 각각 입고 경기했을 때의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빨간색 셔츠를 입은 선수들의 승률은 62%였지만 파란색 셔츠를 입은 선수들의 승률은 38%였다고 합니다. 지금 두 팀의 전력이 비슷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로 2004년 대회에서도 놀랍게도 빨간색 셔츠를 입은 팀들이 다른 팀보다 승률이 높았고 또 골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뇌의 승리, 지배라는 원시 시대 때부터의 연상을 촉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셔츠를 입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높여주는 약물을 복용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3장으로 가겠습니다. 토니 블레어의 미스터리. 효과적인 지도자에게는 최소한의 권력욕이 필요합니다. 권력욕이 없는 지도자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에 따른 책임감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권력욕이 약한 사람이 사장으로 승진할 경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의 코티졸 수치는 높아질 것이고요. 결국 이 코티졸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맙니다. 권력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더 야망에 불타게,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더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즉, 권력은 우리가 긍정적인 선순환 속에서 계속해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권력의 영향을 받은 뇌 변화의 선순환은 우리가 미래의 승자가 될 확률을 한층 높여줍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아카데미상의 미스터리. 아카데미상 수상 후보자로 지명된 성공한 배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명을 분석했대요. 아카데미상 수상자들이 후보로 지명만 되고 그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4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카데미상을 2차례 이상 수상한 영화 배우들은요, 단순히 후보 지명만 받은 배우들보다 평균 6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은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결국 그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아카데미상이나 노벨상 같은 상징적인 상이 수상자의 수명을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는지는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바로 왜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바랄까 하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만일 아카데미상이나 노벨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칭찬이 그처럼 추가로 수명 연장에 효과를 준다면 아무리 사소한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미칠 수 있겠지요. 아카데미상의 미스터리 해답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아카데미상 수상이 강력하고도 거의 영속적인 자아에 대한 안전 신호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바로 아카데미상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주는 끔찍한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평생 지속되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공습 해제 사이렌 소리, 즉 당신의 자아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영구적인 안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자아를 보호해 줌으로써 육체까지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의 장 6장으로 가겠습니다. 진정한 승자의 정신. 무엇이 승자를 만드는가? 저자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유전자 숙명주의의 저주, 인간은 유전적으로 타고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 숙명주의의 저주 아래 방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변하고 개성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얼마든지 유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결론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규정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이라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는 어떤 실체입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 동안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승자를 만드는 것일까요? 진정한 승자는 테스토스테론을 연료로 삼는 충동, 똑똑함, 창조성, 목표 집중성 등을 즐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며 가지길 원하는 여러 자원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즐깁니다. 진정한 승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즐깁니다. 자기가 거둔 성공이 유전자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거나 어떠한 불변의 특성 덕분이라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는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요. 어려운 것도 자꾸 접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우리는 승자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자신의 자아가 늘 위험하고 사나운 개라는 사실을 알고 권력이라는 무거운 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개를 멀찍이 떼어놓습니다. 약간 어려운 듯한 설명이지만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위너 이펙트, 세계적 뇌과학자이면서 신경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승자 효과.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승리를 맛보면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이것은 다음 경기에서 또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한번 느낀 승리의 쾌감은 멈추지 않는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는 부부, 가족들, 친구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우리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좋은 일합시고 뭔가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칭찬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뇌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담대해지고 더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리 쉽진 않았지만 우리도 이런 심리학적 용어에 노출되다 보면 더 똑똑해지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지혜를 얻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유연한 나의 내에다가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성공은 사람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더 똑똑하게 만들고 더 자신감이 넘치게 하고 또 더 공격적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인간관계, 또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당신과 나를 위해서 Cheers!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렌토의 오디오 책방, 오늘 이 2022년의 마지막 단어로 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SOUL, Soul입니다. 우리의 정신, 영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2023년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렌토입니다.